반갑습니다. 행자타로의 타로마스터 행자입니다. 2022년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는 고민이나 상황,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번 리딩은 남은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그 흐름과 시기를 상세하게 살펴보는 리딩입니다. 자, 마음 편안하게 가져주시고요. 그럼 카드를 뽑겠습니다. 선택이 어려우시면 스톤을 보고 골라주세요. 빨강, 투명, 파랑, 초록입니다. 두 개의 카드가 눈에 들어오신다면 둘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흐름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정 댓글 타임라인에 선택하신 스톤의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빨강을 골라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자입니다. 자, 여러분 22년 바쁘게 살아오셨는데요. 현재 내면 에너지를 제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카드예요. 빨강 여러분은 정말로 좀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셨다고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여러분에게 22년은 투쟁 그 자체였다. 생존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생존이라는 게 먹고 사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그것도 별로 좋지 않으셨을 수 있지만 제가 특히 보여지는 건 감정적으로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셨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하루를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22년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 원인으로 보여지는 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스스로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계신 부분이 읽혀집니다. 내가 너무 무가치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내가 좀 힘들다. 이제 자존감의 저하가 너무 심각했던 22년의 흐름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는 분명히 계기가 있다라고 말하는 카드예요. 트라우마죠. 그런데 여기에 절대로 지면 안 된다. 이런 키워드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카드거든요. 카드가 여러분에게 스스로 만든 부정에 지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소극적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남은 22년에 이 떨어진 자존감, 그렇게 만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현재 모습이 어떠신지 사회적인 모습 제가 3장으로 볼게요. 자, 이거 완전 반전 그 자체인데요. 여러분들 자존감이 낮은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이 너무나 엄격하게 그 잣대를 본인에게 들이대고 계신 건 아닌지 제가 그렇게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애초에 기준이 너무 높으면 아무리 뛰어난 분들이라고 해도 본인 기준에는 미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좀 그런 흐름이 제가 강하게 읽혀집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다 보니까 본인 단점을 이렇게 돋보기로, 이건 망원경이지만 돋보기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확대해서 보시고 나의 실수를 내가 용서를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할까봐 너무 불안해서 못 사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 작은 실수가 눈덩이처럼 커질까봐, 남들이 거기에 손가락질할까봐, 그게 여러분의 자존감을 낮추고 소극적으로 만드는 게 제가 읽혀집니다. 혹은 여러분이 내가 너무 무결한 인간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과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는 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여러분은 평가에 좀 시달렸겠다, 이런 모습도 제가 보여지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자신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고요. 타인이 여러분께 하는 평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 흐름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셨다면은요, 그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고방식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타인이라면 옆에 두는 걸 제가 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 그게 뭐든지요. 여러분이 배우자거나 연인이거나 부모거나 자식이거나 가족 구성원으로서, 혹은 사회에서는 직장이나 직원, 오너, 창작가, 연구가,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요, 여러분이 위치하신 포지션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나의 일의 부족함,
1의 부족함도 10처럼 보는 거죠. 아니요, 이 정도면 100처럼 보실 수도 있어요. 과장이 좀 심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만큼 확대할 수도 있겠다는 게 제가 읽혀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누구라도 자존감이 바닥칩니다. 이 리딩을 들으시면서도 아니에요, 나 너무 부족한데 왜 저렇게 말하지? 라고 생각이 드시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부족하세요? 여러분 정말 부족해요? 자, 여러분을 남이라고 생각하고 삼자화시켜서 한번 평가해보세요. 그러면 점수가 올라가지 않나요? 저는 이 첫 번째 카드를 뽑고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뭔가 잘못되거나 잘못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좀 실패를 거듭하시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요. 지금 흐름이 망원경으로 스스로를 막 들여다보면서 단점만 계속 확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여러분을 보고 있는 남이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시는 완벽주의자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제가 여러분이 무결하길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그런 분이라면 본인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타인이 옆에 있을까요? 자, 정말 타인이 옆에 있다면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애가 시험을 쳤다고 해볼게요. 자, 국영수, 과학, 사회, 자, 전부 다 100점을 맞았는데 애가 사회 한 과목만 딱 틀려서 95점을 맞아온 거예요. 잘했잖아요. 그런데 칭찬을 못 받아요.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하나 틀렸네? 올백 맞아야지. 내가 너 그렇게 키웠니? 야, 너 심지어 사회를 틀렸구나. 너 앞으로 커서 어떤 사회인이 되려고 그러니? 이러면서 엄마가 애를 막 찝어가요. 그러면 이게 좋은 엄마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게 만약에 연인이나 부부라면은요, 여러분이 오늘 좀 이벤트성으로 잘해드리고 싶어서 상대방에게 식사를 굉장히 멋지게 준비를 했어요. 정말 좋은 재료로 정성을 진짜 많이 들여서 누가 먹어도 맛있는 식사고 보기에도 너무 좋아요. 차려주니까 상대방이 정말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맛있어?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오는 거죠. 배고파서 먹은 건데? 야, 비싼 재료에 비해서는 맛이 영 별로다. 너 요리 연습은 좀 더 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스스로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거나요, 남이 옆에 붙어서 그러고 있어요. 자, 심지어 더 답답한 게 여러분은, 죄송해요, 답답하다고 해서, 그런 평가를 받으시면서도요,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자, 이게 개인데 이 개의 모습처럼 충직하게 그 옆을 지키고 계시는 게 보여집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통 분들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자, 근데 제가 단호하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너무 과해요. 이러고는 못 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의 첫 번째 카드에서 너무 힘든 모습이 보여진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러분께 어떤 해결수가 들어오는지 제가 3장으로 살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런 가혹한 상황 속에, 앞서 예를 들어드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과를 내실 때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앞서서 든 예시들보다 여러분이 한 경험이 더 가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듣기 불편한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이용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혹은 여러분이 그런 이용당하는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앞서 말씀드린 본인에게 굉장히 가혹한 심리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가스라이팅이나 심리조종이나 이런 걸 당하고 계시거나 경험하셨거나, 또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거나, 더 속된 표현으로는 여러분이 호구일 수 있어요. 죄송해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개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여러분의 간슬개를 빼먹는 여우가 보여집니다. 이 여우한테는요, 여러분이 분명히 가치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든지요. 자, 여러분이 일로서 부려먹는 나쁜 상사일 수도 있고요. 그럼 그게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려먹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막 차 태워주길 바라고 당연하게 날 운전기사처럼 쓰고 그런 거일 수 있죠. 좀 근전으로 이걸 연결을 해도요, 여러분이 지갑 취급하는 사람이 있었음이 보여집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자존감을 파먹고 자신의 자존감을 키우는 그런 연인이나 친구나 가족이 있었을 수 있겠다.
자, 관계는 여러분의 각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자존감을 낮추고 조정해서 이익을 취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게 남은 22년에 이 여우랑 이별할 수 있는 운이 여러분이 들어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그런 관계에 처해 계신 분들은 실제적인 이별일 수 있죠. 혹은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사로잡혀 계시다면 그 기억으로부터 이별이에요. 이별로 보여지는 게 클로버 황새거든요. 클로버 자체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럭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황새는 여러분께 날아들어올 전혀 다른 인물이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언제? 이 부분은 제가 시기운을 조금 있다가 분명히 뽑아보겠지만 어떻게? 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은 클로버 자체가 인과성이 없는 행운의 키워드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길에서 네이클로버를 발견하실 때처럼 우연하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네이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숲을 뒤지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높은 확률로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길에서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노력이 없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야말로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정말 우연한 만남이나 우연한 귀인이나 그런 행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모습이 개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질이. 근데 황새도 같은 기질이거든요. 이 사람은 정도를 걷습니다. 여우가 뒤통수와 나쁜 계략의 달인이라면 황새는 정도를 걷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길을 너무 고집하고 오히려 지름길도 보지 않는 그런 완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여우는 절대 정도를 걷지 않죠. 수단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능통합니다. 이 사람은 지름길에 대가요. 여러분께는 이런 황새의 기질을 가진 사람, 그런 원칙주의자를 옆에 두는 것이 정말로 힐링이 될 수가 있어요.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 보면요. 인간이 전부 다 사람을 이용하려고 들진 않는구나.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이용하려고 들진 않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서 여러분 내면에 좀 쌓였던 부정적인 이미지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지워내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특히 낮아진 자존감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절대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하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그런 존재인지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이 황새에게 건너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클로버의 의미를 제가 유연하게 좀 해석했을 때요. 이 여우와 함께 보면 여우가 주는 재미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왜 그 사람 옆에 있었을까요? 여러분한테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황새는 여우보다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이용당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황새 이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연기하는 거 아니야? 저거 척하는 거 아니야? 사람 좋은 척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 사람한테도 분명히 여우 같은 모습이 있을 거야. 그런데 정말 기질이 반대거든요. 의심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황새에는 이동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날개 때문에요. 황새를 타고 여러분이 황새랑 같이 날아가는 그런 이동일 수도 있고, 제 걱정과는 달리 여러분이 황새한테 날아갈 수도 있겠죠? 혹은 황새가 날아 들어온다. 근데 제가 이 클로버의 조합에서 강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우연히 만나서 자연스럽게 친해지지 않을까. 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흐름은 아닐 것 같으니까요.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더 나은 관계에 대한 그런 확신입니다. 그런 확신을 주는 카드이거든요. 자, 그럼 클로버의 행운을 맞이하신 여러분의 연말의 모습 미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세 장의 카드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높은 평가, 좀 기대치가 높으신 거는요, 원래 성취에 대해서 욕심이 많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남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런 그림은 보이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스스로 성취에 대해서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이 제가 보여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충분히 여러분이 연말에 수확할 수 있는 열매들이 있거든요. 다만 여러분의 눈에는 덜 찰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최소 70점 이상이다. 제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새로운 국면이 강하게 보여지는 게 여러분은 아마 만능으로 이것저것 잘하는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내가 특출나게 뭘 제일 잘하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여러분이 무엇을 1번으로 써야 되는지, 1번 무기로 앞세워야 되는지를 찾게 되십니다. 혹은
누가 찾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찾아주거나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자, 포인트는 나의 1순위 무기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동전 7개 중에 하나를 건져 올린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이걸로 가겠어 하고 선택을 딱 한 거죠. 그리고 이게 돈으로 바로 연결이 지어지는 그런 종류의 일일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하는 선택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 기준을 돈으로 잡으셨어요. 연말에 이 선택을 하고 출발을 하시려고 시동을 거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내년에는 여러분이 돈을 제대로 벌어보시려고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게 또 확실하게 보여지는 게 이 컵의 종작 카드에서 제가 보여지거든요. 이건 시작의 흐름이에요. 감정의 시작인데 아마 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돈 벌 생각에 설레는 여러분의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그림자가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욕심에 좀 솔직해지신 모습이 보이고 또 도전적인 모습이 보이고 전과는 좀 다르죠. 여러분이 지금 최초의 에너지와는 다른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의 내면 에너지도 미리 체킹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볼게요. 이때 여러분이 어떤 내면의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지. 이야, 빅토리. 좋아요. 자, 여러분 23년이 진짜예요. 자, 이 카드의 가장 메인 키워드가요. 시작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절호의 찬스다. 이런 키워드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시작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 망설이지 마세요. 진짜 엑셀을 밟아볼만 합니다. 이제 느낌이 좋다 싶으면 달리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음에만 담아두셨거나 망설였던 일이 시작하게 되신다면요. 이때 운기가 정말 좋으니까요. 해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릴게요. 시작이 굉장히 밝을 거예요. 그리고 성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리딩이 반전의 반전 그 자체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이분이 너무 뭔가 못하고 계신가 빨강님이 그래서 이렇게 좀 자존감이 떨어져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잘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스스로 조금 너무 가혹하시거나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 존재와 결별을 하게 되고 또 좋은 수가 들어오죠. 근데 그것은 또 돌발적인 만남이에요. 자,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반전, 여러분은 또 연말에 시작하는 운기를 강하게 받으셔서 스스로 욕심을 내는 모습으로 돌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 빅토리 진짜 좋거든요.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모습에서는 확실하게 극복을 하신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설레니까 빠르게 시기운을 확인해 봐야겠죠? 해장으로 볼게요. 자, 남은 9월과 10월 한 장, 그리고 11월, 12월 이렇게 뽑겠습니다. 자. 9월은 자, 리딩 보고 계신 분들이 11월 이후에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흐름만 참고해 주세요. 자, 9월, 10월은 여러분 이 상태에서 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아마 큰 변동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선택의 때,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때는 11월에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분께 제가 여우로 보여지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자존감을 낮추는 존재, 혹은 과거의 경험, 그것을 놓지 못할 거라고. 그리고 귀인에게 건너가기 전까지 좀 주춤거릴 수 있다고. 그 흐름이 11월에 보여지거든요. 아마 여러분은 갈지 말지 방향을 잡지 못해서 망설이시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제가 드리는 조언은요. 빠르게 선택을 해서 이분에게 건너가셔서 망설이는 시간을 좀 줄여주세요. 왜냐하면 12월로 들어온 운기가 너무 좋거든요. 자, 연말에 여러분이 수확하는 이 7개의 동전 있죠. 이게 분명히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하는 점수가 70점인 거지 남들 눈에는 그거보다 높은 점수일 확률이 정말 높아요. 금전의 기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꽤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자존감을 갉아먹는 존재랑 이별을 하면서 그게 금전복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빅토리도 있고. 근데 이제 뽑을 카드를 다 뽑았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건 상황에 해당되는 분만 참고를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애정적인 관계에서 귀인을 만나셨다면 그 사람은 금전적으로 풍요롭고 좋은 사람이에요. 인성도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도를 걷는 원칙주의자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만나서 빠르게 임신하실 수 있는 수가 보여집니다. 여성분들이라면 본인이시고 남성분들이라면 상대 여성분이겠죠. 자, 황새랑 여왕제가
둘 다 임신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돌발성의 클로버까지 지금 들어와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방향성을 줄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제가 연말까지 오늘 봤죠. 그리고 이 리딩에서는 내년에 연결되는 시작에 너무 좋은 흐름이 보여졌기 때문에 일로써 그것까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출산은 1년 후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제너럴이다 보니까 워낙에 여러분들이 이 리딩을 들으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사건이 생길 수 있음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 리딩이고요. 어쨌거나 여러분의 자존감을 파먹는 그 여우 같은 존재와는 이별입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좋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운기가 정말 좋거든요. 남은 22년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빨강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더 진심을 다해서 리딩을 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명을 골라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자입니다. 자, 22년을 아주 바쁘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현재 내면 상태 먼저 체킹해 볼게요. 자, 투명 여러분은 혹시 과거에 너무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을까요? 이게 너무 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카드여서 여러분의 최근이 하시는 생각이 이렇게 내가 착하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지? 손해만 보고 사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욕심이 좀 동시에 생겨나시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재산을 축적하고 싶은 마음. 당장 사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명의로 된 재산들을 쌓아두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22년이었겠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사회적인 상황 3장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건요, 여러분이 왜 너무 착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되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22년에 여러분은 가치 있는 것을 빼앗긴 도둑맞은 그런 흐름이 보여지거든요. 그 가치라는 게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워낙에 지금 여러 명이 듣는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흐름도 여러 가지로 읽어볼 수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의 청춘일 수도 있어요. 내 청춘, 내 아름다운 날 그것을 사기맞았다, 빼앗겼다 이런 모습이 보이시거든요. 질투일 수도 있어요. 이 박지로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이 너무 부러워서 여러분은 좀 밟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분명히 남이 탐낼 만한 외적인 뛰어난 부분 혹은 능력, 재산, 재능 이런 것들을 갖추신 분들일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에 벌과 나비만 날아오는 건 아니죠. 박쥐같이 좀 나쁜 존재가 날아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좋지 못한 모습으로요. 아마 여러분이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이 가진 가치를 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착하게만 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내 것을 챙겨야지 이렇게 마음이 연결이 돼서 여러분이 재산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흐름상 과거에 빼앗긴 경험 후에 올해에는 재기하려는 노력을 하실 수도 있다. 그런 것도 보여지거든요. 일단 제가 이 카드까지 보고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은요. 여러분이 정말 가치가 있다, 가치 있는 걸 가지고 계신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외모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재력, 학벌, 배경일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각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걸 타고난 사람들은요. 도둑질하는 사람들, 사기꾼들을 경험하는 숙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잘나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그럼 3장으로 여러분께 올해는요. 여러분이 정말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특히 옛날 생각은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났을까? 내가 왜 만났을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다가왔을까? 왜 하필이면 나일까? 왜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했을까? 그 사람은 왜 그걸 나한테 권유했지? 근데 난 왜 받아들였지? 이런 생각을 정말 끝도 없이 하셨던 애로 보여지고요. 밤에 여러분이 주무시지 못하면서 그런 후회나 우울한 생각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요. 그 생각이 결국 본인에 대해서 번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왜 그런 사람을 만났지? 왜 믿었지?
왜 나의 가치 있는 것을 내주었지? 내가 왜 그렇게 잘해줬지? 왜 퍼줬지? 이거 나한테 문제 있나? 난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자책으로 흐름이 가는 거죠. 그럼 또 반대 생각이 역으로 들 거예요.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아무것도 주지 말아야지. 아무도 믿지 말아야지. 콩 한 쪽도 내 걸 뺏기지 말아야지. 이용당하지 말아야지. 너무 믿지 말아야지. 이게 흐름이 마지막에는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절대로 뺏기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사기맞지 않을 거야. 도둑맞지 않을 거야 하면서 여러분이 재산을 좀 축적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게 최초의 카드가 그렇게 해서 들어온 흐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이 방금 예를 들어드린 대로 이 양극단을 오갔을 거예요. 이게 달의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달이 차올라서 만월이 됐다가 다시 초승달이 됐다가 그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여러분도 이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은 22년은요. 이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감정,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요. 그럴 수 있는 관계나 좀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기겠다. 그렇게 보이시거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성장하실 거예요. 달의 불안정성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22년이다. 이 배를 타고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달밤에 잠 못 들게 했던 그런 상황이나 생각들 있죠. 감정 상태가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왔다리 갔다리 했던 그런 기복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아성찰하셨던 거는요. 결국 여러분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때라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겠다. 분명히 그럴 수 있는 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달라진 연말의 모습 3장으로 확인하면서 좀 더 디테일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굉장히 잘 보이는 카드가 들어왔고요. 정신적인 성숙이 엿보이는 카드가 확실하게 들어왔거든요. 아마 연말에는 마무리 지을 일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하시는 일이 있으면 한번 떠올려 봐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다 마무리가 되기 직전에 결과를 목전에 두신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마 이게 내년 연초에는 하시는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아주 성공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때 힘드시다면, 그리고 지금도 그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다면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안 해도 굉장히 잘할 분들일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카드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끝까지 본인의 할 일을 해내는 부지런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전적으로 풍요는 따라오는 거고요. 연말엔 소득 있으신 모습이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성숙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스스로 내면의 레벨업을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수도 동시에 보이시거든요. 그게 여러분 당사자라면 여러분은 원래 본디 굉장히 점잖은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평가는 이미 받고 계실 거고요. 또 여러분께 의지하는 사람이 더 생겨날 거예요. 가벼우신 분들이 아니고 분명히 수준 이상의 내면의 깊이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고상하신 분들. 타인이나 어떤 상황으로 들어온다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의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정신적인 레벨보다 조금 더 레벨이 높기 때문에 의지가 되는 존재이겠다. 개인에 따라서는 그게 종교의 모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여러분이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고 나서 한 차원 높아지신 모습이고요. 카드를 뽑아 볼수록 여러분이 경험하신 일이 가볍지 않았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좀 쉽게 원래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로 보여지는데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간 이 박쥐, 사기를 친 사람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나 그런 것들, 그 경험이 정말로 아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좋아지거든요. 분명히 긍정의 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우울하셔도 연말에 긍정적인 모습이 온다는 걸 믿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때 내면 상태도 미리 한번 체킹을 해볼게요. 보세요. 내가 누군지 너무 잘한다고 말하는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자기 성찰은 이미 끝내셨어요. 이때 이걸 굉장히 긍정적인 성찰이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부심에 눈을 뜨신 거예요. 애초에 여러분이 꽃이었거든요.
꽃처럼 예쁘고 꽃처럼 가치가 있고 가진 게 많으시고 능력도 있고 재주도 많으신 그런 존재라는 거를 스스로 다시 알게 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가치에 걸맞는 자리를 분명히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런 용기가 생겨나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굳이 내가 남들에게 착해 보이는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신 모습으로 보이시거든요. 남한테 좋은 사람이기보다 먼저 나한테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전에 여러분이 가지셨던 좀 무한한 친절이나 좀 무한한 백척, 여러분이 그런 양극단의 모습이 지금 달로 보여진다고 했잖아요.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이제는 정말 진짜 건강하게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거든요.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나한테 잘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남도 나를 존중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깨닫는 거죠. 감히 함부로 나한테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정말 건강해지신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럼 이런 긍정적인 상황, 여러분의 이런 내면의 성찰들, 정신적으로 힘든 것을 벗어나신 이 모습은 언제 들어오는지 시기운을 뽑아보겠습니다. 남은 9월부터 10월이고요. 11월, 12월입니다. 자, 11월 이후에 리딩 들으시는 분들은요, 흐름만 참고해주세요. 9월에서 10월은 여러분이 스스로 발전하시려는 마음이 좀 있더라도 느립니다. 하지만 좀 느리지만 천천히 가려는 의지는 이때 생겨나시겠다. 그래도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는 없으실 수 있어요. 좀 더딘 흐름이고요. 하지만 11월에는 불이 짠 들어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불을 발견하는 거죠. 이거구나. 나는 이런 가치가 있구나. 쉽게 밟힐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여러분의 긍정적인 불씨가 살아나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정말 연말이 좋거든요. 해피해요, 해피. 자, 스타카드는 단기간의 행복으로 들어왔을 땐 정말로 긍정적인 카드거든요. 이게 12월 한 달의 모습으로 들어왔잖아요. 연말에 여러분은 아마 거칠 게 없을 거예요. 미리 엿본 모습에서도 감정적으로도 그리고 일적으로도 돈적으로도 연말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말은 정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차올랐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이것을 반복하는 달이 아니라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초신성이다. 이렇게 바뀌어진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아마 이때쯤 느끼실 거예요. 그 나쁜 상황, 사람, 우울의 시간 자체가 나의 성장을 위해서 존재했다는 것을요. 그럼 투명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제가 진심으로 리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랑을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자입니다. 자, 22년을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의 현재 내면 에너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의 몇 가지 기질을 엿볼 수 있는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손재주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취미가 있으실 수 있다는 거, 또 관련해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런 물건을 파시는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취미로 22년에는 화초나 분재가꾸기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요.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외모에 관심이 좀 있으실 수 있거든요. 여기에 계기가 있을까요? 외모가 아니더라도 내면적으로 나의 타이틀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내 브랜드 가치라면 그것을 굉장히 높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사회적인 상황 3장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분쟁 중이세요. 꽤 심각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가치 있는 것을 차지하려고 타인이나 기관이나 이런 것과 법적인 싸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가족끼리 상속 싸움일 수도 있어요. 동업자랑 싸움일 수도 있고 계약 문제로 싸울 수도 있고 보증 문제로 싸울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실질적인 이권 다툼, 이거 돈 문제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연인이나 배우자, 그 사람을 두고 다른 연적을 만난 상태일 수 있거든요. 이게 배우자라면 연적이 아니죠. 훨씬 더 나쁜 표현을 써야 되는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지금 현재 트러블로 헤어지는 조종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미 좀 상황이 훨씬 심각하고요. 법원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부부가 아니라고 해도 연인이라고 해도 이 정도면 보통 사이는 아닌 거예요. 헤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종류의 다툼을 겪고 계시거나 할 예정이시거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헤어지고 계시다면은요, 제3분해 같은 그런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같이 살던 연인들이 헤어지면은 키우던 반려동물을 누가 데려갈지도 정하는 싸움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가벼운 다툼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이 분쟁의 모습들이 다 다르겠지만요. 여러분의 유책이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룰을 상대방이 어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는 게 이 개입니다. 이 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충직한 모습, 굉장히 충성하는 모습, 착하고 정직한 모습 있는 그대로예요. 아마 돈 문제라면 여러분이 신의를 지키고 최초의 계약이나 약속대로 이행을 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자꾸 선을 넘어요. 그래서 이게 분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모습이거든요. 아마 여러분의 연인이나 배우자나 뭐 이런 사람과의 트러블이라면요. 여러분이 만나시는 분, 또 배우자분이 외모나 재력이나 어떤 매력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주변에서 손을 뻗쳐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외모에 신경을 좀 쓰시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 상황은 좀 골치가 아파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께 어떤 변수가 들어오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3장으로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굉장히 신기하게도 앞에 3장으로 뽑은 카드는 오라클 벨린 카드고 뒤에 3장으로 뽑은 카드는 레노먼드 카드거든요. 근데 비슷한 카드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다른 덱인데 이게 여러분의 상황이 심각하고 무겁다는 것을 카드가 저한테 강조를 좀 해주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차이점이 약간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여러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아닌가 싶거든요. 자, 좀 리딩으로 돌아가서 다시 개의 모습이 나왔는데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확실히 여러분이 룰을 어긴 게 아니다라고 제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뱀의 카드에서 제가 엿볼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처음에는 그 사람을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줬을 거예요. 사이가 깊어질수록 공유하는 게 많아지겠죠? 그때 그 사람이 자기 목 이상을 탐내기 시작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 욕심으로 분쟁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뱀에는 뒤통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게 맞다고 제게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뱀에서 읽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여러분이 말조심을 하는 게 좀 좋아요. 여러분이 말을 함부로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의 말이 실수가 여러분께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해를 끼친 그 분쟁자가 말을 정말 잘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사람의 뱀의 열을 가졌다 이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또 부수적으로 그 사람 용모가 단정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외모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거든요. 이 카드에 대해서 하나씩 짚다 보니까 좀 반복적인 리딩이 됐는데 저는 이 PC 카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저 위로 보이는 이 카드에서는 단순히 탐나는 것, 좋은 것,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단순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PC도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노력한 만큼 일이 잘 풀리는 긍정의 의미를 정말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지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상황이 더욱 좋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자,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께는 남은 22년 동안 공명의 지혜를 얻게 되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공명의 지혜. 유비가 천하를 차지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게 제갈공명의 지혜죠. 이런 책사를 만날 수 있음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첫 번째로 지금 변호사를 만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좋은 해결점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법적인 문제까지 나가지 않는다면 분쟁의 조종자가 나타나거나 여러분이 이 분쟁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 상황 이후에 연말의 모습을 3장으로 조금 더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연말의 모습 말씀드릴게요.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라고 말씀드리면 긍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견디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도 챕터 하나는 끝나고 있거든요. 그 견뎌야 된다는 부분은 일단 시간적인 부분인데 저도 여러분께 빠르게 좋아진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방법은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되 최대한 그 안에서 집중을 해서 해답을 찾는 거지 시간이 걸리는 걸 빨리 끝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2주 안에 10kg 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과대 광고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렇게 주저주저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단기간에 마법처럼 뚝딱 끝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실 여러분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리딩으로 돌아와서요. 만약에 법적인 분쟁을 하고 계신다면 연말에 재판이 시작이 되거나 판결이 내거나 1심이 끝나거나 이런 식의 흐름이 정확하게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이라면요. 여러분이 조금 마음의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것을 확인하시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땐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제가 여러분의 친구라면요. 울지 마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닦아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너 이럴 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밥을 사드릴 것 같거든요. 자, 연말에 여러분이 두 번째 챕터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걸 잘 하시려면 여러분이 체력이 좀 필요하시거든요. 그게 마음의 체력일 수도 있고요. 정말 신체적인 체력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권투 선수가 한 라운드를 끝내잖아요. 그러면 다시 링 사이드로 돌아와서 이제 코칭 스태프랑 작전 회의도 하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상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자, 음료도 마시면서 에너지를 비축한 다음에 다음 라운드를 시작하기 위해서 링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때 선수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될까요? 이번엔 진짜 이기겠다 하면서 딱 다 잡고 나와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그런 마음의 체력이고 그때 지치지 않을 신체적인 체력이거든요.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행맨의 카드가요. 기다림의 키워드가 있고 동시에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을 이루는 키워드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많이 기다립니다. 이건 인내심이 필요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8번의 컵 카드가 들어온 걸로 봤을 때 더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 사람이 8개의 컵을 쌓아 올리고 등을 돌리고 지금 돌아서고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이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타로 카드에서 10을 완성의 숫자로 보는데 지금 8까지 이미 80%를 쌓아 올렸고요. 나머지 20%만 하면 돼요. 이 두 개의 남은 컵을 이 사람이 찾으러 떠나는 거예요. 반지원정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반드시 돌아와서 이 사람은 완성을 시킵니다. 이제 돌아오면 승리거든요. 연말에 시작되는 2라운드가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께는 이렇게 나머지 두 개의 컵을 찾으러 떠나는 길이 될 것이고요. 이때 여러분은 상황에 맞게 이기는 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지혜가 생기실 거예요. 그 지혜의 운이 여러분께 들어왔거든요. 그 기간을 견디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체력과 몸의 체력이 필요하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 마지막의 결과는 정말 좋으실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말에 여러분의 내면 에너지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번에도 앞서 말한 부분이 다시 말하게 되는 그런 카드가 나왔거든요. 체력 관리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카드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제가 좀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꺾이진 않으신 모습이거든요. 오히려 마음에 몸이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근데 충분히 이 카드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의 붉은 망토를 보시면은요. 이 붉은색이 의미하는 게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내면도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여러분의 연말 에너지 값으로 이렇게 나와진 모습으로 보이시거든요. 체력 관리를 하시면 정말 여러분께 승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카드가 저랑 정말 쿵짝쿵짝 하면서 박자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나 어떤 흐름을 읽으면은요, 그거 맞아 라고 하면서 뒷카드가 받쳐주고 있는 이런 흐름이 제가 읽혀지거든요. 반복이 돼요, 계속. 그게 저한테 강조를 계속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빨간 줄로 밑줄 그어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요, 그거 사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문제를 내시려고 힌트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수업에 집중한 학생들은 분명히 그 문제에서는 점수를 얻어갈 거란 말이죠. 저한테 그런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는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리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리딩의 흐름이 강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럼 시기운을 봐야겠죠?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지혜가 언제 들어오는지 시기운을 보겠습니다. 자, 남은 9월부터 10월이고요. 자, 11월 이후에 보시는 분들은 흐름만 참고해 주세요. 11월, 12월입니다. 9월에서 10월은요, 여러분이 좀 머리가 아프실 수 있어요. 눈 뜨면 또 골치 아프고, 눈 뜨면 또 일이 생기고, 좀 이런 흐름일 수 있어요. 연이어질 수 있지만 절대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더 일이 커지거나 번지진 않아요. 그리고 11월에는 여러분께 진짜 좋은 지혜로 보여지는 도움들, 변호사나 어떤 깨달음의 힌트들,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이때 여러분이 지혜의 흐름을 잡게 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12월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한 챕터가 끝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게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모습의 카드거든요. 여러분은 이때 마무리를 하시고 2라운드로 돌입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길게 느껴지실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또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22년에 골머리를 정말 쌓으셨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 기간은 정말 별게 아니고 여러분 앞으로 이기는 싸움을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을 좀 든든하게 드시고 체력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파랑 여러분인데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제가 더 진심으로 리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록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자입니다. 자, 22년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의 현재 내면 상태를 먼저 체킹해 볼게요. 자, 여러분의 22년은요, 굉장히 황당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거 정말 내 상식이 파괴되는데 이게 무슨 경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흐름이 보여지거든요. 그게 너무 본인의 예상 바뀌셔서 계획이 틀어지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악담을 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드림킬러라고 하죠.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길을 좀 꺾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렸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보여주고 말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피어나시기 좋은 때예요.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분들이 많으실 거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는 에너지다. 자, 봐라. 내가 이렇게 끝날 것 같아? 너 말대로 내가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이렇게요. 이게 세상이 여러분을 밟을 때 일어나려는 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 그런 게 들어온 때다.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솟아날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스스로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리딩을 들으신 시점 이후에는 빠르게 이 에너지가 들어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기운도 있는 카드거든요. 자, 22년에 막바지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정말 기대가 되는 여러분인데 여러분 현재 상황은 어떠신지 사회적인 상황 제가 3장으로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22년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나 실력을 실제적으로 정말 많이 갈고 닦으셨을 것 같고요. 스스로 레벨업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 경지가요.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도 남을 정도로 정말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경지거든요. 특히 여러분의 영감적인 부분들, 아이디어적인 부분들, 예술이나 연구하시는 분들, 또 공부하시는 분들, 이게 창작의 깊이, 지식의 깊이 이런 쪽에서는 스스로 발전하는 시간을 장기간 가지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세우신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이 잘 보여지거든요. 지금 계획을 뭔가 시도하고 계시더라도 실력에 비해서 보상이 온당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면 아예 못 펼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아이디어만 많고 실천은 아직 못 시키셨을 가능성이 높고요. 시작을 하셨다고 해도 그게 금전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리고 유튜브를 하겠다고 야심차게 들어오셨다고 해도 뭐 예를 들자면 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채널들보다 여러분 영상이 분명히 퀄리티가 좋고 내용이 양질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성과가 아직 안 나와요. 구독자가 못 따라가는 상황이고
자, 예술하시는 분들은 지금 작품 만들고 계시면요. 여러분 실력은 정말 찰대로 찼거든요. 근데 아직 상업화가 못 되고 계실 확률이 정말 크고, 상업화 됐다고 해도 실력에 비해서 페이가 온당하지 못하다, 여러분의 실력에 맞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연구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내 논문이나 연구가 그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깊이가, 여러분의 전문성이, 여러분의 지식이 정말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데 아직은 그게 인정을 못 받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지 않은 어떤 분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죠, 이게. 정말 인생을 돛닦는 기분으로 버티고 계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공간적으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카드가 수도원이거든요. 정말 여기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22년에 영성을 닦으러, 돌을 닦으러 어딘가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안 풀리니까, 너무 부딪히니까. 자, 올해는 돛 닦으면서 시간을 보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여러분의 경우에는 아주 상당수가 그 공간이 병원이 되실 수가 있어요. 신체적으로 병이 난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나셨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드림킬러처럼 여러분께 못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명히 질투하는 사람이 오래 있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도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사람이 아니라면 이게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관이 질투를 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께 분명히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기관은 여러분을 말도 안 되게 저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나 기관이 여러분보다 힘이 있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거나 여러분께 돈을 주는 사람이거나, 관계라면 여러분에게 정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22년은 좀 못 펼치신 한 해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이게 진짜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카드를 보면 여러분께 올해 정말로 특별한 영감이, 아이디어적인 부분이,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 그게 하늘의 별처럼 뚝 떨어진 해가 맞아요. 올해는 정말 그 감이 좋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도저히 제대로 펼치질 못하고 계셨고, 좀 평가도 절하되고 페이도 잘 못 받으시고, 거기에 알파로 질투 때문에 힘든 모습도 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다 된 일에 코 빠뜨리는 사람이 생겨서 엎어진 상황까지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밟아도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그런 에너지가 들어올 거라고. 자, 그 후에 그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세 장으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이게 훨씬 중요하죠. 자, 여러분은요, 분명히 방해꾼이나 방해하는 기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도 옆에 있을 수 있죠. 자, 22년에 여러분이 실력 발휘가 안 된 게요, 단순하게 운이 없어서, 기회를 못 받아서, 아예 기회를 잡지 못해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고 나아가고 또 무언가 이루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이 구름의 카드로 보여집니다. 제가 앞서서 질투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리딩에 조금 더 힘이 실려지는 카드거든요. 저평가도 마찬가지인 흐름입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프리랜서로 어딘가에 계약을 하신 예술가라고 해볼게요. 여러분의 담당자나 프로듀서가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실력은 그 사람이, 그 담당자가, 프로듀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정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사람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여러분의 담당자로 배정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그 회사랑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가불관계가 되죠. 근데 아직은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의뢰 상태이실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 회사보다는 아직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회사를. 근데 여러분이 을에서 갑으로 거듭나려면 이 단계를 반드시 밟아야 되죠. 그래서 버티신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한번 버텨봤는데 올해 진전이 안 되는 22년이었던 거죠. 근데 진전이 안 되는 고통만, 답답함만 있는 게 아니라 담당자랑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담당자 때문에 제대로 못 펼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실력을 제대로 못 보거나 좀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거나, 심지어 여러분의 담당자이긴 하지만 그 분야에서 여러분보다 실력이 떨어지거나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다니고 계신 회사나 좀 계약한 회사에서 조직 개편 같은 일들이 생겨서 그게 여러분께 불행으로 다가와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자체가 붕 뜨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치에 안 맞으니까 황당하다. 와, 이게 경우에 맞아? 어떻게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거죠. 최초의 카드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황당한 일을 경험하는 에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상황이 제가 충분히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혹시 이런 상황이나 인생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는 사람이 계신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계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질투할 수 있어요. 그게 같은 업계 선배일 수도 있고, 나보다 좀 성숙하다고 생각되는 친구일 수도 있죠. 여러분의 가족이나 배우자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능력을 질투하거나 여러분이 그 방향으로 가지 않길 바라는 그런 말을 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께 용기를 꺾거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하는 말들을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자, 이게 친구라면 알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근데 내가 땅을 살까봐 싫은 거예요. 근데 배우자나 부모님이 여러분께 왜 질투를 할까요? 제가 그걸 보면 여러분이 여기 머물러 있길 바란다. 그렇게 읽혀지거든요. 나는 네가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길 바란다. 모르는 분야로 가지 마라. 떠나지 마라. 자, 부모라면은요, 내 자식이 좀 특별해지길 원할 때, 굉장히 예술성이 풍부하거나 특이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위험한 길을 가지 않길 바래요. 그 길이 특별하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보장된 길을 바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능을 인정을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칭찬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용기를 얻고 그 길을 더 잘 가버리실 거 아니에요. 부부라면요, 배우자의 성공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기분을 느끼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탁치가 않다. 또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상담이 있었거든요. 배우자가 자꾸 시작하려는 일에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 지금 허튼 공부 시작해서 시간 날리고 공부하는데 교재비 날리지 마라. 이런 말로 시작하는 공부에 계속 초를 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배우자의 말 때문에 굉장히 흔들린다, 고민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제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최초에 여러분의 황당함이요, 믿었던 가족이나 믿었던 사람에게서 느끼는 감정일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안타깝게도요, 나의 의지를 꺾는 사람, 나의 가능성과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친숙한 모습으로 곁에 있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계셨던 거는, 아니야, 그런 뜻 아닐 거야, 좋은 뜻일 거야. 기분이 만약에 나쁘셨으면, 내가 피해의식이 있나? 그래, 저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 돈과 시간을 아끼란 뜻인지도 몰라. 이렇게 좀 좋게 생각하면서 옆에 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동안 정든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순간은 기분은 나쁘지만 거기에 집중을 안 하고 또 관계에 계속 충실하려고 칼처럼 못 잘라내고 계신 모습이 이 구름과 교차로의 카드에서 제가 잘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상황에 반드시 타겟점을 맞이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긍정적인 변화가 왔어요. 이 배의 카드로서. 이 배의 카드는요, 지금 계신 곳에 머물러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제가 앞서서 여러분이 답답해 죽는 상황에 예를 들어가면서 계속 엿봤잖아요.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그게 왜 답답하신지. 거기에 분명히 변수가 들어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유리할 수 있고요. 인터넷 관련 사업 아주 좋습니다. 특히 해외 쪽으로 관련 있으신 분들, 예술하시는 분들, 물건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인터넷에 내 물건이, 내 작품이 올라가서 펼쳐지는 그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기회가 있을 수 있고요. 어쨌거나 여러분이 지금 여기 수도원의 카드에서 엿볼 수 있는 답답한 상황, 묶여있는 상황, 여기서 이 배를 타고 떠나신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조만간 여러분이 굉장하게 답답하게 하지만 이 공간에 있는 게 맞는지, 이 사람이랑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지 선택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그때 떠나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거든요. 그동안 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서 내가 고생 끝에 낙을 너무 보고 싶기 때문에 계속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게 관계라면은 이 사람은 변할 거야. 그런 뜻이 아닐 거야. 여러분의 카드로 상황을 읽었을 때 그런 일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또 마음으로 22년을 버티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야 됩니다. 기회가 올 건데 그때 주저하실까 봐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관계라면 관계로 봤을 때 당장 손절이 너무 어려우시면 그 사람 몰래 내 마음의 방에서 그 사람을 빼버리세요. 언제라도 여러분이 옮겨가신 곳에서 여기가 진짜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옮겨간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시면 마음을 갈아탈 수 있게 마음의 가방 정도는 완전하게 싸두셔야 되거든요. 그때 이 배를 타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좀 최소한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회,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 이런 게 있어도 여러분이 변할 의지가 없으면 잡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또 역으로 말하면 그 운이 분명히 오니까 제가 계속 강조를 또 하는 거겠죠?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자, 그럼 이 운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연말의 모습을 미리 한번 봐볼까요? 자, 세 장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초록 여러분께는요, 반드시 변수가 옵니다. 제가 강조할게요. 여러분께는 정말 반드시 강력한 변수가 옵니다. 자, 이 타워를 보세요. 하늘의 번개가 타워를 깨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 타워처럼 손바닥처럼 바뀌어버릴 거예요. 자, 인간이 날씨를, 번개를 컨트롤할 수가 있을까요? 이 번개처럼 여러분께 오는 변수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좀 주저할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었는데요. 상황이 억지로 변할 수 있음이 엿보이는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또 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상황이 변한다면서요. 그럼 저 기다리면 안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갈 수 있을 때 스스로 가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번개를 맞는 경험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 자연스럽게 시기를 타고 이동을 해주세요. 강제로 움직이는 게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운에도 시간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간표에 맞게 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 게 번개를 맞고 이동을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훨씬 쾌적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또 다른 모습을 보면은 변수 이후에 여러분이 주변과의 관계가 굉장히 원활하게 됩니다. 내가 잘 됐더니 내 가족도 행복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지금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으시다면 달라진 상황으로 인해서 내 가족과의 갈등을 극복한다. 화해 모드가 조성된다.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틀어진 관계들이 이때 회복될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흐름인데 감정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고 또 평화를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카드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될 게 이 소드의 왕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정말 반가운 카드거든요. 제가 앞서서 여러분이 22년에 일이 너무 안 풀리는 흐름을 계속 엿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때가 왔어요. 자, 여러분은 제대로 된 실력을 인정받게 되실 겁니다. 그게 연말의 모습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실력을 펼치시는 모습, 칼은 전문성을 상징하는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이 칼에 든 왕처럼 변했다고 볼 수 있어요. 확실히 지금 여러분이 저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나 기관, 회사, 사람, 그게 뭐든 그거랑 이별하는 변수의 운이 작용이 돼서 여러분이 변화하신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이 갈고 닦으신 것들, 이제 노력하신 것들 연말에 반드시 쓰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능력을 써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기간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배우예요. 여러분의 연기력은 충분히 차고 넘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운이 없어서 제대로 된 배역을 맡지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연기력을 제대로 알아봐주는 명감독을 만나는 거죠. 자, 칼의 왕이 그 명감독인 거죠. 여러분의 실질적인 가치를 알아보는 전문가를 만나겠다. 내가 왕의 단계가 되거나 왕이 나를 알아봐주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동안 22년의 답답한 상황으로부터 이동, 탈피. 자, 이 정도 답답함이면 저는 탈출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22년 동안 이루어지실 거예요. 이 변수를 타고 흐름이요 23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내년의 시작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좋은 상황을 맞이하신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내면의 낮이.
제가 지금까지 했던 리딩을 단 하나의 카드로 마무리 짓는 느낌이 들거든요. 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가치 없는 것들이 떠나가고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여러분이 이때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고통을 이미 헤치고 나오셨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카드에서는요, 그 고통의 질을 환각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봤을 땐 이 구름에 갇혀서 그동안 여러분이 정말 눈이 가려졌던 것 같거든요. 이 구름 카드에 갇혀서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뭐에 씌인 것처럼요. 최초의 카드에서 여러분이 봤던 그 기가 막힌 상황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종결이 된 모습의 여러분입니다. 이건 끝이고 해방이 맞아요. 그러면서 시작이 되겠네요. 제가 이 카드 리딩을 쭉 하면서 느끼는 게요. 흐름이 너무 일관적이에요. 일관성이 너무 대단해서 제가 지금 책 한 권을 읽은 느낌이 들거든요. 카드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페이지처럼 느껴지고요. 딴소리하는 카드가 없어요. 이게 책이라면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책이에요. 이 샤먼 카드를 22년이라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로 보자면 더 이상 해석을 하고 의미를 찾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이 모든 리딩을 함축시켜버리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일관성이 좋으면 여러분께 이 운기가 정말 강력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이 정말 궁금하신 건 시기잖아요. 자, 저도 되게 기분이 좋은데 이 반가운 변수를 미리 읽어보는 시기운 3장을 보겠습니다. 자, 첫 장은 남은 9월과 10월 그리고 11월, 12월입니다. 자, 11월 이후에 리딩 보시는 분들 흐름만 참고해 주세요. 이 첫 장에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여러분께 정말 좋은 컨택이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분명히 금전적으로 지금보다 여러분의 상황을 좋게 만들어줄 제안이나 사람의 수가 보여집니다. 자,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금전적인 거라서 운기는 여러분이 돈의 숫자, 0의 숫자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강력한 변수는 11월입니다. 이게 죽고 다시 태어난 에너지의 카드거든요. 종결이 되고 다시 시작되는 운이 명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타워 카드의 강제성이나 이 100카드의 이동이 이때로 제가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샤먼 카드에도요. 지금까지의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난다. 이런 같은 의미가 있거든요. 시기에서도 제가 같은 에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11월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12월은요. 자, 감정의 왕입니다. 이게 이 텐컵의 상황으로 읽혀지거든요. 이때는 여러분이 정말 감정이 굉장히 고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오는 시기가 되었으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연말의 모습이 당연한 흐름처럼 제가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좀 최초에 여러분은 밟아도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이고 그럴 수 있는 에너지가 올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일어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를 밟은 사람을 똑같이 밟아주는 게 아니라 성공을 해서 정말 건강하게 복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시거든요. 봐라, 나 잘 되는 거 봤지? 이렇게. 여러분이 원래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괜찮으신 분들이 아닐까, 건전하신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초록분들 정말 22년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노력도 정말 많이 하고 실력도 확실히 있는 분들인 게 또 읽혀져서 여러분의 상황이 더 해소되길 바라면서 리딩을 했는데 리딩을 하면서 흐름이 너무 좋았어요. 미래로 가는. 그래서 제가 좀 상쾌하게 리딩을 할 수 있었거든요. 딱히 여러분께 부정적인 상황이 보여지진 않고요. 변수가 왔을 때 이 망설이는 마음 있죠. 이것만 좀 조심을 해주세요. 그럼 22년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초록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진심으로 리딩을 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딩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몇 분이나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에필로그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편집이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오토바이가 너무 많이 지나다녀서 제가 끊었다가 다시 말하고 또 끊었다가 다시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또 말을 끊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오토바이 소리랑 제 소리가 부득이하게 섞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리딩이라는 게 그 순간의 리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도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정말 매번 감사하다는 말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제가 리딩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좋은 말씀을 남겨주시고, 그 댓글들이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은 유독 긴장이 되는 리딩이 많았어요. 특히 속 시원하지 않을 만한 리딩이 있었어요. 물론 긍정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다림의 키워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개운한 리딩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에필로그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리딩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긍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믿어주시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의사가 암 환자를 보고 이 사람이 암에 걸렸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놀랄까봐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모르고 살 거 아니에요. 의사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제가 의사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지만,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저는 카드를 봤으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펼쳐진 카드 안에서 여러분께 힌트가 될 수 있는 것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전달을 잘 해드리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표현돼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이 최대한 데미지를 덜 받으실 수 있게, 정신적으로나 또 생각에 여러분의 데미지가 없게 하지만 이제 전해드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잘 표현하는 게 제 몫이겠죠. 그런 리딩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긴장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이렇게 와서 리딩을 들어주시는 이유가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긍정을 찾기 위해서, 힐링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걸요.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몫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겠지만, 전해드려야 될 부분은 전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제가 부정 리딩 한 건 아니에요. 오늘 부정은 없었는데 이제 좀 답답할 수 있었다는 거. 채널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감사하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교차 요즘 너무 심한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리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맛있는 거 드시고 행복하세요.